어느 외딴 시골 마을에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낡은 한옥이 있었다. 나는 그 집이 어릴 적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깊이 해왔으나 느닷없이 찾아온 실직과 생활고로 이곳에서 살아야만 했다. 처음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오랜 세월 방치된 탓에 움찔거리는 문과 삐걱대는 마룻바닥 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질 것이라 생각했다. 첫날 밤 몹시 피곤한 몸을 누이며 깊은 잠에 빠지려던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물 흐르는 소리에 잠을 깼다. 한옥의 구조상 욕실과 부엌은 집의 반대편에 있었으므로 나는 그 소리가 집 외부에서 나는 것이 아니기를 바라며 다시 잠들려고 했다. 하지만 물 흐르는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나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라이트를 켜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다. 불빛 아래 드러난 부엌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수도는 단단히 잠겨 있었고 싱크대 주변은 물기가 전혀 없었다.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피곤함에 굴복해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그런 밤이 계속되자 나는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며칠 후 동네에서 지내던 한 노인이 나를 불러세웠다. 젊은 사람이 그 집에 간다더니 꽤나 용감하구만. 그 말에 나는 일순간 멈춰서서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노인은 조심스레 그 집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집은 예전에 대가족이 살다가 참변을 당한 장소라고 했다. 밤에 졸린 눈으로 밖을 나가던 막내딸이 우물에 빠져 숨졌고 그때부터 그 집에 계속하여 물소리가 들리곤 했단다. 불현듯 물 흐르는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물을 무서워해선 안 돼. 그애도 이제 외로워지고 싶지 않겠지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 그날 밤 나는 깊이 생각한 끝에 문제의 우물로 다가갔다. 우물의 물막에 쇠문을 열자 미지근한 공기와 함께 썩은 장가지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 순간 물속에서 뭔가 손을 내미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뒤로 넘어질 듯한 공포감에 휩싸였으나 고진의 침착함을 되찾고 그 손을 꽉 붙잡았다. 나는 그 손을 통해 아이의 영혼과 교감했고 그녀가 진정맹렬한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자주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이상하게도 물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며 연고 없는 이곳을 떠나게 되었다. 떠나는 날 나는 아침 일찍 우물가로 향했고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물속을 내려다보았다. 물은 잔잔했고 아이의 손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도 이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것임을 깨달았다. 그 집은 다시 조용히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마을을 벗어나며 언덕 너머로 보던 집에 지붕 위로 여명이 떠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동네 사람들은 이곳을 고요한 숲의 마을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도시에서 살던 지우는 복잡한 삶에 지쳐가던 차 잠시나마 자연 속에서 쉼을 얻고자 이 마을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 한 채를 빌려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전적으로 만끽하리라는 다짐과 함께요. 지훈이 새 집에 온 첫날 밤 밖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도와줘, 도와줘.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 소리는 꿈이 아니었다는 듯이 명확하게 떠올랐지만 별일 아니겠지 싶어 숲을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공기는 신선하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숲길을 걷던 중 그는 우연히 오래된 산장처럼 보이는 건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장 주변에는 오래된 경고 표시들이 있었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글자들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고 그 산장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계속 그곳이 신경 쓰였기 때문일까요? 지우는 그곳에 발을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산장에 가까워질수록 으스스함은 배가 되었습니다. 내부에 들어서자 먼지 쌓인 가구들과 벽엔 희미한 혈흔 같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눈을 돌렸고 갑자기 싸늘한 기운이 몸을 훑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돌이켜보니 창백한 안색의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여긴 오면 안 돼요. 다들 모를 줄 알았겠죠.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산장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혼자가 되어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소름이 돋은 지우는 서둘러 산장을 빠져나왔고 그 길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던 늙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또 그 아이인가 보군. 오래전 이곳에서 사라진 아이들이 있었다네. 아무도 찾지 못했지만 산장이 그들의 마지막 흔적일 거라네. 지우는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그 소녀의 모습과 산장의 공포스러운 기억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도시에서도 그의 귀에는 때때로 도와줘. 나는 소리가 메아리쳤고 그는 그 소리가 자신에게 경고라도 하듯 항상 주위를 경계한 채 지내야 했습니다. 이제 지우는 누구보다도 조심성 많고 섬세한 사람이 되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그 산장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숲의 마을과 그 산장은 여전히 그의 기억에 깊이 각인된 채로 남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캠핑을 가기로 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깊은 산속이었다. 우리는 인터넷에서 괜찮다 싶은 캠핑장을 찾아 예약을 했고 무더운 여름날 아침 일찍 출발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도착한 그곳은 예상 외로 인적이 드물었다. 캠핑장은 초입부터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래된 잔디밭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모여 있었고 캠핑장 관리인 아저씨는 겨우 한 명뿐이었다. 우리는 조금 불안한 마음을 누르고 텐트를 치고 장비를 설치했다. 낮 동안에는 자연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해가 지고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때 우리 옆 텐트에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오셨다. 그는 친근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곳에서 캠핑을 자주 하신다고 하셨다. 이 산에는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네하며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아주 오래전 이 산 속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곳에 가족과 함께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녀가 실종됐고 계속해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해. 그 후로 이 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지. 특히 밤이 깊어지면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곤 했다는군. 우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어쩐지 빠져들었다. 할아버지는 이야기 때 캠핑장을 떠날 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충고를 남기고 자리를 떠나셨다. 우리는 그 얘기를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웃어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텐트 안에서 잠을 설치던 나는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분명 바로 옆에서 들리는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였다. 잠이 덜 깬 상태였지만 그 소리는 너무도 분명했다. 나는 친구들을 깨우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는 꿈이라기엔 너무 현실적이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텐트 안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의외였어. 날 봐. 아침이 되고 나서야 절반쯤 정신이 든 나와 친구들은 저마다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다. 우린 겁에 질려 서둘러 짐을 챙기고 떠날 준비를 했다. 마음속엔 어제 할아버지의 마지막 충고가 맴돌았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캠핑장을 떠나는 길 우리는 차에 올랐고 나는 마지막으로 캠핑장을 한 번 더 돌아보았다. 그때 멀리서 작별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가 보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분의 얼굴이 어딘지 모르게 흐릿했다. 등골이 오싹해진 나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이후 그 캠핑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눴다. 몇 달이 지나 검색해본 결과 그 산에는 실제로 그런 소녀의 전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만났던 캠핑장 관리인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이후 그곳을 다시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캠핑장은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고 그 산은 이제 등산로마저 폐쇄되었기 때문이다. 우린 아직도 그 사건에 대해 종종 이야기한다. 그리고 언제나 말끝마다 경고한다. 그 산에 갈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자고. 네 번째 이야기. 기묘한 학교의 비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된 초등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이 학교는 사실 수년 전부터 알 수 없는 소문으로 인해 사람들이 기피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이 학교에는 밤이 되면 출입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학교 안에서 들린다는 정체, 모를 발소리와 낮은 웃음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수지는 대학생이 되었지만 어릴 적 다닌 이 학교의 미스터리한 소문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미스터리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내려가 그 학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친구들 몇 명도 같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들과 함께 학교를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 수진과 친구들은 플래시와 간단한 녹음 장비를 챙기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이라 조심스레 학교 담장은 없는데 오래된 풍경과 어울릴 듯한 희미한 달빛이 모두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선 그들은 한 교실 한 교실 돌아다니며 녹음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할 이상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즈음 맨 끝에 위치한 6학년 교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까지 잔잔했던 날씨가 돌연 불안해졌습니다. 수지는 잠깐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들은 즉시 낡은 나무 책상과 의자, 칠판과 곰팡이 냄새로 가득한 교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 한 명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자 이전 교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상한 글귀가 칠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여기서 나가라라고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만 수지는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로 나아가던 수지는 갑자기 어떤 차가운 감촉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바닥을 살펴보자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고 동시에 친구들도 크게 놀라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심장은 쿵쾅거리고 숨이 찼지만 모두가 교실을 나와 복도로 나갔을 때 그들은 문이 저절로 닫히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탈출은 시작되었습니다. 복도는 마치 끝이 없는 긴 터널처럼 느껴졌고 발소리가 뒤를 따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했을 때 불행히도 그들은 또다시 낡고 불안정한 기운에 휩싸인 체육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내 기괴한 웃음으로 바뀌면서 학생 시절 어떤 때보다도 공포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이끌고 조심스레 나오자 그들은 결국 학교를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 중 한 명이 녹음 장비를 확인하며 경악했습니다. 녹음 파일에서는 그들이 교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된 소름 끼치는 속삭임과 명확하지 않은 웃음소리가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수진과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으며 이후로도 그 학교에 접근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